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특허청에서는 절차 능력만 있으면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절차 능력과 권리 능력이 다 있어야지만 밟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저희 류건 선생님하고 장윤면 선생님 민법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국가에서 등록번호 준 사람만 권리 능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준 사람이 자연인, 법인 등록번호 준 사람이 법인, 얘네들만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여기 제일 대표적인 절차가 출원 절차야. 그리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특허권 상표권에 관한 절차. 그러니까 출원인이 하는 절차, 특허권 상표권자가 하는 절차. 이쪽은 이게 있어야 돼. 얘의 제일 대표적인 게 무효심판 피청구인. 특허 무효심판, 상표 무효심판은 피청구인이 상표권자, 특허권자거든요. 걔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절차를 비법인이 하잖아? 이거 얼마 전에 카톡방에서도 질문 주시던데 비법인이 상표 출원하면 발려요, 발려. 비법인은 상표 출원 못해요. 특허 출원도 못하고. 발려야. 그걸 권리 능력이라는 테마를 써요. 무슨 소리냐면 본인 능력이라는 게 제가 여기에 필기해 놓은 거는 절차 능력만 필기해 놓은 거야. 근데 엄밀하게는 권리 능력이란 테마도 있어요. 그게 이쪽이야. 그 다음에 이쪽 라인들. 저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여기거든. 누구든지의 대표적인 게 정보 제공, 상표 이의 신청, 특허 취소 신청. 이런 게 제일 대표적인 누구든지예요. 남의 거 죽여버려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상표에는 이의 신청 있죠? 출원 공고 후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허에는 취소 신청이 비슷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비법인도 가능해요. 뭐가 있을 때? 대표적 알린이 있을 때. 그게 뭐야? 절차 능력이 있을 때. 이 문제 잘 나오진 않아. 가끔 한 7, 8년에 한 번 나와요. 자, 요거 조문 갈게. 먼저 특허. 이게 4조에 같이 있어요. 4조. 빨간색으로 해드릴게. 비법인도 대표적 알린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절차 능력이고 취소 신청 이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이것도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라인들이야.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은 오해해서 읽으면 안 돼.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중에서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쪽에 있어 하는 사람 그걸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모든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게 권리 능력 테마야. 상표도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 똑같이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게 더 써 있지. 상표요. 이의 신청이나 심판의 청구인 피청구인, 재심의 청구인 피청구인 똑같은 단어인데 여긴 청구인 피청구인 단어가 없지. 이런 게 쓸데없는 차이점이라는 거야. 이런. 이게 권리 능력 테마. 네,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본인 능력이 절차 능력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근데 절차 능력 말고 저런 권리 능력 테마도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필기는 저것도 해드릴게. 특허 심사 청구. 상표는 심사 청구 같은 거 없어요. 됐다. 이거 지워버리고 이게 본인 능력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은 0.1초 만에 그냥 훌딱 보고 갈게요. 자세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봐봐. 대리인 능력 관련해서 부수적인 조문들 더 있거든. 그거 뭐 0.1초 만에 쓰다듬고 갈게요. 쓰다듬고. 여러분도 가볍게 쓰다듬어 주시면 돼. 구조, 개별 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은 각자 서면 제출할 수 있어요. 이건 저런 식이야. 심판 사건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2명, 3명까지도 한다 그랬지.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모든 대리인이 공통으로 서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냐. 아니면 대리인 한 명만 대리인을 써서 서면 내도 되냐. 이거야. 그걸 공동 대리냐, 개별 대리냐고 하거든요. 전부 개별 대리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든 건 심판 청구서였었는데 심판 청구서의 대리인 항목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선임돼 있어도 한 명만 써서 서면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반려나 무효되지 않는다고. 그 소리야. 반려나 무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거 치욕 쓰는 거, 그 본인이 말을 좀 어버버해. 그럼 대리인 선임해라. 이 명령할 수 있고, 대리인이 말을 어버버해. 그럼 대리인 바꿔라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성년자 피한정 피성년이 아닌데, 아니어서 무효시키지 않고 진행해봤더니 거의 미성년자급이야. 뭘 못해. 사후적으로 무효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돈 일부를 무효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만 상표 보고 갈게. 이게 특허하고 상표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 똑같은 내용인데 치사하게 조금 달라. 이런 게 쓸데없는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제가 진짜 중요한 차이점은 각주에 다 넣어놨어. 상표 쪽에 각주에 넣어놨어. 상표 쪽에 각주에. 여긴데요. 뭐가 조금 달라. 조금 다르고. 그 웃긴 게, 여기 또 이런 말이 있거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버버한 거에서는 무효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어버버한 것은 무효로 해준다. 널 위해서 무효로 해줄게라고 돼 있는데, 특허는 그냥 어버버한 거는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써 있는데, 상표는 어버버한 거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청이라는 단어가 추가돼 있어요. 이거 굳이 차이가 있을 이유가 없거든, 특허하고 상표하고. 그냥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특허에는 이 단어가 없는데 상표는 이런 단어가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말투가 다른데 그거는 필요가 없고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얘가 좀 추가되어 있어요. 특허에는 없는 단어가. 내가 일부러 특허법 넣어놨죠. 이게 요 차이를 비교하라고 넣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거는 이렇게 안 넣어놓고요. 뭐지? 한 거는 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뭐지 써놓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로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12조) (13조) 이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준용하고요. 재판관할이라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2차 과목 민사소송법 가셔서 최영덕 박사님하고 다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절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가자. 이 대리인하고 좀 다른 신분이지만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표자야. 대표자라는 사람은 본인인데 대리인하고 되게 비슷하게 취급해서 대리인 공부 다 끝나고 또 공부하지. 대표자 갑니다. 이거 0.1초야. 선임했어. 그럼 대표자만 절차 밟을 수 있어요. 대표자 아닌 사람이 절차 밟으면 외울 필요 없어요. 아마 무효시킬 거야. 야, 네가 왜 와? 대표자 오라 그래. 이렇게. 대표자 선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이거 바보 같은 애가 실수하지 않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런 느낌으로서 대표자 선임할 수 있다면 그냥 이해하기 편하다 그랬지. 다만 어떤 경우도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된 거. 아까 특별히 인상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출전투 신청 후 불복에서 특복된 거는 대표자 같은 경우도 특별히 인장 같은 거 받아와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자 안 됩니다. 여기도 같이 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상표는 어떻게 가겠어? 상표도 이렇게 똑같이 가는데 상표에는 그 삼형제가 더 있는 거지. 존속기한 갱신, 지상품 추가 등록, 상품 분류 전환. 똑같이 가는데 삼형제가 더 들어가. 존속기한 갱신, 지상상품 추가 등록, 상품 분류 전환. 하여튼 똑같은 뉘앙스야. 상표도 그래요. 됐다. 다음 스텝 갑니다. 본인과 대리인에 써요. 그 다음에 서류요. 야, 이건 그냥 여기다 필기할까? 작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번호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쓸 때는 전자서명해야 돼요. 이 전자서명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미리 해갖고 공인증서를 등록해놨어야 됩니다. 그 라인. 제출은요, 그 특허청이나 심판원이 받은 때, 걔네들한테 도달한 때, 서류 제출 효력이 발생하는데,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우체국이 접수한 때, 우체국에 도달한 때, 특허청 심판원에 도달한 것을 간주해 줍니다. 다만, 특허에서는 두 개 있어. PCT 출원 서류. PCT 얼마 전에 끝났죠? 국제 출원 서류하고, 특허원보, 서리포처, 서리변소처, 서리변처자는 등록 신청 서류. 요거는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접수일을 접수일로 보고 있어요. 상표도 똑같은데 상표는 그냥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는 우편을 제출하더라도 특허청 도달한 날을 도달한 날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 송달. 그리고 제출과 송달은 잠깐만 저 밑에다 할까? 제출과 송달은 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제출 갈게. 직접 갖다 내는 거, 우편으로 갖다 내는 거, 온라인으로 갖다 내는 거, 이렇게 있고요. 송달은 직접 받는 거, 우편으로 받는 거, 온라인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거 되는 거, 공유송달 이렇게 있습니다. 정보통신만 0.1초만에 갈까? 제출할 때는 정보통신만 어떻게 되죠?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내가 그냥 그 컴퓨터 발로 차고 나와도 그저 된다 그랬지? 확인할 수 있는 때. 받을 때는 이건 메일 온 거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다운로드 받고 공인증서 로그인까지 해야 돼. 그게 확인한 때야.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할 때.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확인할 때. 공송달은 그 사이트에 올리면 2주 지나고 다음 날 똑같은 사람한테는 2주까지 기다리지도 않아. 올리고 다음 날. 2주 다음 날, 올리고 다음 날. 0.1초 바로 끝나버렸다. 2주 지난 다음 날, 올리고 다음 날. 제출과 송달이었습니다. 작성도 여기다 그냥 필기해드릴게. 작성은 고유번호하고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전자문서 이용신고에서 공인증서 등록해놔야 돼요. 이렇게 실무적인 라인 타면 됩니다. 주문 그냥 순식간에 0.1초 만에 보고 오겠습니다. 서류 좀 뒤에 있어요. 작성 여기 있다. 작성. 고유번호.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는 주소 쓰는 것보단 고유번호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소나 고유번호 아무것도 안 쓰면 반려사유예요. 주소나 고유번호 아무것도 안 쓰면 반려사유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실무적인 그 사안을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거 약간 기억 속에 남아두라고 했었어. 얘가 그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고유번호 안 쓰면 아예 다음 단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고유번호밖에 못 내고요. 저 오프라인에서는 어르신들 와갖고 상담받고 저기서 바로 저 서면 써서 낸다 그랬었죠. 그때는 주소를 쓸 수 있는데 주소를 쓰기는 직권으로 다음부터 고유번호 쓰라고 고유번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라인. 그 다음에 여기요. 전자문서 이용신고. 서류가 A4 용지하고 그 전자문서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다 전자문서 써요. A4 용지는 내가 도장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걸 전자문서 이용신고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이용신고라는 절차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려사유, 무효사유 필요 없어. 도장을 안 찍고 전자서명을 안 하잖아? 여기 저 오프라인에서도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요. 온라인에서 다음 절차가 아예 안 돼요. 이건 반려고 무효고가 아니라 아예 안 돼. 뭐가 안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걸 반려사유, 무효사유 정리할 필요는 없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다 위반되면 반려사유, 무효사유인데 그걸 방식 위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하나 뭐가 반려사유고 뭐가 무효사유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제가 잡아드리는 것만 하면 돼요. 됐어. 이게 작성이었고요. 제출 갑니다. 제출 0.1초 여기. 얘가 제출. 당연히 특허청 심판원 접수일을 접수일로 보는데요.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우체국 접수일을 접수일로 봅니다. 야, 이것도 웃긴 게 상표 이따 같이 안 볼게. 상표 똑같으니까. 상표하고 여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우체국 접수일을 접수일로 본다는 건데 용어를 다르게 해놨어. 용어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다만 국제 출원하고 그 등록 신청 서류 이거는 우편을 제출한다도 특허청 도달입니다. 접수일이 접수일이에요. 상표에는 이건 없고요. 저거 등록 신청 서류만 써 있어요. 상표에서도 저 등록 신청 서류는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접수일을 접수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체국 접수일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이 상표에서는 다른 말로 써 있는데 상표 말이 더 쉽게 써 있더라고. 굳이 그걸 다르게 할 필요가 없는데. 됐다. 제출. 그 다음에 온라인 제출. 온라인 제출. 이거는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팝업창 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전에 뻥 났다 그랬죠? 지금은 뻥 안 나. 10년 전에 뻥 났을 때 무조건 특허청 기준이야. 전송 과정에서 오류 났을 때 백백백백 나오는 거. 그러면 특허청 기준으로 내용 해석해. 특허청 기준으로 내용 해석해. 송달 가겠습니다. 송달 여기서 갈 게 없어. 송달은 저기 저 시행령 같은 데 있고요. 그냥 요 정도 온라인 송달만 여기 있는데요. 그다음 공송달은 저 뒤에 있어. 200몇 조에. 저는 지금 그냥 안 볼게요. 공송달 저 뒤에 있습니다. 얘는 확인한 때고요. 그 전송 과정에서 뻥 나면 백백백으로 온다 하더라도 특허청 기준이야. 발송용 파일 다 특허청 기준이라 보면 돼. 송달이었습니다. 상표 똑같으니까 뭐 자세히 보진 않고요. 제가 저것만 체크해 드릴게. 이거 이렇게 수업한 걸 여러분들이 또 이쁘게 정리하시면 돼요. 상표 다 똑같은데 여기요. 여기는 국제 출원 서류라는 건 없고 등록 신청 서류만 써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 고유번호 작성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상표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특허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상표 보시면은 잘 잡힐 겁니다. 여기 뭐 상표에 관한 권리나 특허에 관한 권리라고 써 있는 것은 그 사용권, 실시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권, 실시권. 됐어. 이게 서류였습니다. 막 후딱 끝나버렸죠? 장난 아니지? 그 다음에 기간 갑니다. 계산은 계산 연습해주세요. 그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연계산 너무 쉽고 연만 더하면 돼. 월계산은 공식 잡아드렸다. 공식만 여기 다시 써드릴게. 스텝 1 초일 빼 다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인 포함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거 문제에서 되게 어색하게 줄 거야. 되게 이상하다? 그럼 오전 0시야. 근데 그런 말이 없다? 점 있고 무조건 첫날 빼면 돼. 첫날 빼고. 이거 월계산 얘기하는 거고요. 스텝 2. 연계산도 마찬가지인데 월 또는 연인데 연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연 또는 월 계산을 달력에 의한 계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연은 이럴 필요 없어. 스텝 2. 해당 월 더해 스텝 3. 그거의 전날로 와. 스텝 4. 전날이 없어? 이게 없어? 그러면 마지막 날. 전날이 공휴일이야? 그럼 다음 워킹데이. 그걸 공휴일 등 체크라고 할게. 공휴일 등 체크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단 주의사항. 이 공휴일 체크는 기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절차에 관한 기간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절차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과에서 배웠다. 주체기간 서면 주체기간 서면 할 때 그 기간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요 기간만. 절차에 관한 기간이 아닌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존속기간이야. 존속기간. 존속기간 어떤 서면 제출하는 기간이 아니거든. 그렇게 구분. 얘는 only 절차에 관한 기간만 해당하고요. 일계산은 그냥 해. 초일 빼고요. 오전 0시면 되게 어색해 나올 거야. 해당 일을 더해. 끝. 이런 하나 둘 셋 넷 더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공휴일 체크. 이렇게 기간 계산이었습니다. 연장. 요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연장은 먼저 투 스펙트로만 나눠야 돼. 법정하고 지정으로. 우리 특허법에서는 거부심 청구 기간만 해당 사항이 있는데요. 상표엔 더 있어요. 상표 그 조문 좀 체크하고 올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이의신청 보정기간이거든? 저거 기억나세요? 상표에서 출원 공고한 다음에 2달 동안 이의신청 받는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 불만인 사람들 들어와. 근데 요거 할 때 2달 안에 바빠 죽겠을 때는 이의신청 사항 딱 내. 이의신청 사항 딱 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거절 이유지 거절을 다음에 낼 수 있어. 근데 그 기간을 또 연장할 수도 있어. 이게 바빠 죽겠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항 딸랑 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거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 사유, 그것도 기간이 필요하면 또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보존기간이라고 해.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보존기간. 2달 안에 이의신청서만 잘라내는 거야. 바쁠 때 그래. 바쁠 때. 특히나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잡아드리면 해외 상표권자가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그때는 그 해외 상표권자랑 한국 대리랑 번역해가면서 의사소통해야 되거든. 그게 2달 안에 택도 없어. 그럴 때 많이 써먹어. 그리고 여기에는 보존각하 불복심판도 있습니다. 특허에는 이런 거 없어. 보존각하 불복심판. 상표에는 보존각하 불복심판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부심은 특허에도 있고. 특허 말고 요거 2개가 더 있어. 상표 노란색으로 할게. 이의시청 이후 보존기간.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거 먼저 쓰자. 보불심. 네, 보존각하 불복심판 그냥 보불심이라고 할게요. 보불심 청구기간. 상표는 이게 더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제한이 없어. 싹 다 할 수 있어.
이게 법정하고 지정 투 스펙트럼화 차이점 시작하는 거야. 법정은 다른 건 안 돼. 요것만 돼. 요것만. 그 다음에 법정인 연장만 돼.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근데 지정은 단축도 돼. 근데 단축은 only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해. 요거. 법정이하고 지정 또 차이점. 그 다음 마지막 차이점. 법정인은 1회 30일 이내에서 가능한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기간이나 횟수를 추가로 할 수 있고요. 이거 제외자 같은 경우 30일 더 줘. 그래서 심플하게 제외자는 30일, 제외자는 60일 줘. 지정인은 이해관계인 불이익 고려해서 실무자가 알아서 해. 어떤 심사관님은 저한테 한 6개월 주고요. 어떤 심사관님은 저한테 막 9개월, 10개월 이렇게 막 준 분도 있고요. 실무자가 알아서 해. 이게 투 스펙트럼화. 연장 끝. 그 다음에 여기 조문에 기일의 변경이라고 있는데 기일의 변경이라는 게 저 심판 가면은 90일이라고 있다 했죠? 그건 날짜 바꾸는 거예요. 그거는 시험자 안 나와. 기일의 변경. 청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청구 또는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 끝나버렸지? 이거 갑니다. 특하고 상표는 요거 대상만 차이점 있고 나머지 다 똑같아. 특허 먼저 갑니다. 올라가. 여기 기간의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기간의 연장. 이거 좀 잡아줘. 이거 청장님이 하시는 건데, 나 여기다 그냥 컨셉만 잡아둘게. 누구누구 은는이가라고 써있는 데 있어요. 이걸 처분의 주체라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시는 건지. 청장님께서 해주셔. 청장님께서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서 이거밖에 안 돼. 거불심 기간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근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추가로 주는데 추가가 한 회에 30일 더 줘. 그 다음에 2항 청장님, 원장님, 심판장님, 심사관님. 이건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온 거야.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온. 그래 내가 이건 밑줄도 안 칠게.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왔는데 이분들은 지정기간은 그냥 아무거나. 이건 대상도 없어. 아무거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청구에 의해서 단축할 수도 있어. 단축은 청구밖에 안 됩니다.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와. 직권으로 단축 불가야. 이때는 이해관계인 불이익 고려해서 유도리 있게 실무자가 알아서 정합니다. 기일은 시험 문제 안 나고. 상표 똑같아요. 상표 아까 봤던 조문 보시면 이의신청 보정기간 보불심 이게 더 있을 뿐이지 나머지 똑같습니다. 30일 이내에서 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내자는 1회에 30일, 제외자는 1회에 60일 그렇게 주고 있고요. 지정기간은 단축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수심리기일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완전 똑같지? 여기까지가 기간 계산 연장이었습니다. 계산 연장. 그 다음에 추후보안 갈게. 추후보안 이거 단순함기거든요. 연장 등이라고 할게요. 추후보안가. 이거 특허 먼저 써놓을게요. 특허 먼저. 대상 사유 기간 끝나. 외우면. 거불심, 재심. 상표는 여기에 거불심 말고 뭐가 좀 더 있어. 그건 노란색으로 이따가 써드릴게. 거불심, 재심. 그 다음에 그 특허료, 등록료, 유지료. 이거 말고 심사 청구, 재임사 청구.
특허료. 여기까지가 법정기간 애들이고, 그 다음에 지정기간, 그, 고정명령, 절차 무효. 이렇게. 사유가 얘만 달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정확하게 뭐가 책임질 수 없는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다 가서 여러분들이 판사님 설득시켜야 되는 거고, 여기는 정당한 사유야. 날짜는 똑같아. 사유 소멸부터 2개월. 근데 사유가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불확정적 기간이기 때문에 이럴 땐 제척기간 둡니다. 원 기간 만료부터 1년. 2개월 1년. 이거 OX 문제 풀어보신 분들한테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4일로 X지문 나오거든. 국법에서 14일이었어. 국법에서 14일이었는데 2개월로 늘려놨어. 2개월 2개월요. 1, 2, 3 대상 사유 기간. 자, 상표도 똑같은데요. 상표에서는 저 대상만 조금 차이가 있어. 상표에서는 저 거부심 말고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상표에는 심사 청구란 제도가 없어요. 상표 가볼게. 아, 조문들이 근데 좀 뒤에 있어갖고 그냥 앞에 것만 하나만 볼게요. 여기가 보불심이 하나 더 있어. 보불심. 그 다음에 다음 사유들은 저 상표 뒤에 있어갖고 지금 못 보겠다. 지금 볼 건 이거밖에 없네요. 저 조문들이 뒤에 있어갖고. 보불심 하나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상표에선 보불심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보정학과 불복심판. 됐어. 여기까지가 계산 연장 추후 보완이었고요. 다음 정지 갑니다. 중단과 중지 투 스펙트럼화에서 잡아두라고 했고, 여기가 크게 사유 절차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웃긴 게 있어요. 그 특허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개정하는데 상표는 또 개정을 안 해놨어. 엉망진창인 게 하나 있거든. 시험 문제는 법주문 그대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허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고 상표 문제 풀 때는 또 이렇게 푸시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엉망진창 짬뽕돼 있거든, 여기가요.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 사유 먼저. 야, 이거 끝났다. 사능합수 사상. 이게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없어져 버리는 거. 사망, 능력 상실, 합병에 따라 소멸, 수탁자 갖다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사상, 대표자 사상, 파산관제인 사상. 사능합수 사상.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갖다 버려버렸어. 없어졌어. 사능합수 사상. 중지는 사유가 되게 많은데 나머지들은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투 스펙트럼한테 비교할 것은 당사자에게 장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만 잡으시면 돼. 장애 사유 발생했을 때. 그거 말고 특허청 폭격 맞았을 때 이런 거부터는 따로 잡아. 이 두 개가 투 스펙트럼에서 대비에 제일 중요한 애거든. 당사자가 없어져 버린 거, 이건 당사자가 있긴 있는데 깜빵 가거나 병원에 입원한 거, 그거 그랬지? 절차. 이게 당연 정지됩니다. 정지 안 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여기는 중지 결정해야지만 멈춰요. 아니, 당연 중단이라고 쓸게. 여기는 결정이 있어야 돼. 중지 결정이 있어야지 멈춥니다. 이거 멈춘 거요. 수개가 돼야지만 진행합니다. 여기는 중지 결정 취소하면은 다시 진행해요. 이렇게. 효과는 뭐 별거 없어. 이거 모든 기간 다시 처음부터 줘요. 바로 끝났지? 그 다음에 이거 갈게. 이 수개 결정이 어떻게 나면요. 수개 신청, 수개 명령 요청. 특허는 이렇게 돼 있잖아. 기억나세요? 사능합수 사상 됐을 때 예를 들어 상속인 같은 애가 수개 신청을 해. 제가 지금부터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상속인이 맞는지를 봐서 오케이 됐다. 그러면 각하 인용 기각 결정을 해. 이거 얼마 전에 심판까지 다 끝났으니까 익숙하다.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각하 인용 기각. 법원에서 하던 라인이라고 그랬었죠. 각하 인용 기각. 그거 인용을 해. 인용한다는 게 수개 결정을 해요. 수개 결정하면은 다시 절차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수개 신청. 수개할 수 있는 자가 지가 신청해서 들어오는 거. 이거 수개 신청. 가장 일반적인 루트. 두 번째는 얘가 안 하고 있어. 얘가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멈춰지는 게 길어지잖아. 그럼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서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행정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행정 시스템으로 상속인 찾아내고 그 사람한테 서류 보내버려. 야, 수개 명령한다. 너 지금 당장 수개 신청 들어와. 지정기간 줘. 지정기간 내에 수개 신청 안 하면은 수개 명령 간주하고 바로 수개 결정 끝. 그 다음에 이건데 이게 특허 무효 심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 얼마 전에 심판했잖아. 특허 무효 심판은 특허권자하고 심판 청구인이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 저는 심판 청구인 쪽 하는 거고 특허권자 또 있다 그랬잖아. 특허권자가 사망하셨어. 이거 계속 멈추면은 이거 신청이 무효 심판 청구인 쪽에서 짜증나. 짜증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수개 명령 요청이야. 저 사람 특허권자 상속인 저분이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 빨리빨리 수개 신청하라고 해주세요. 수개 명령 요청이 있단 말이야. 이걸 상대방이 수개 명령 요청한다. 상대방이 있는 절차 같은 경우 수개 명령. 상대방이 없는 절차면 이거 갖다 버리고. 상대방이 있는 절차라면 특허청과 심판원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절차도 있어. 그걸 당사자계라 그래. 당사자계라는 게 심판 절차 일부에 있었잖아. 상대방이 있는 절차라면 수개 명령 요청할 수 있는데 상표가 네, 이제 잡을게. 이 히스토리 이해한 상태에서 시험 문제 잘 푸세요. 과거에는 특허도 이게 없었어. 수개 신청, 수개 명령 두 개밖에 없었어. 특허에도. 그러면 뭐가 있었냐? 상대방이 수개 신청하다 이게 있었어. 상대방이 야, 저 사람 빨리 수개 신청하겠어요. 상대방이 수개 신청한다가 있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방은 수개를 받을 자가 아닌데 수개 신청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됐다 이거야. 그래서 개정하면서 이걸 만들었거든. 상대방은 수개 신청할 게 아니라 수개 명령을 요청하는 걸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상표가 안 바꿔놨어. 상표가 아직도 상대방이 수개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 근데 특허에서 그걸 비판하면서 바꿨다 했잖아. 하지만 시험 문제는 무조건 법대로 풀어야 되거든. 그 특허는 바뀌었는데 상표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하고 풀어야 돼. 봐요. 됐어. 요거는 이제 필기 끝난 거고. 이 조문 한번 싹 잡으러 갑니다. 야,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려고 내가 후딱 암기하라고 네오박스들 쳐드릴게. 네오박스 치는 순간 암기되잖아. 맞지? 맞잖아. 그래. 바로 암기됐어. 조문 보면요. 특허 먼저. 중단입니다. 사, 능, 합, 수, 사상, 이거 자격 잃은 게 이게 상실이야, 이게. 사상. 사능합수, 사상. 다만, 임의대리인이 있으면 안 멈추고요. 그래서 뭘로 가? 여기로. 8조. 사능합수. 그 다음에 이게 사상이거든? 이게 사상인데 여기는 사능소변으로 써 있어. 근데 이게 사상하고 똑같은 거야. 본인 법정대리인 사능합수 사능소변돼도 임의대리권 소멸하지 않아서 임의대리인 있으면 절차 중단 안 시켜. 고라인. 내려가. 그 다음에 수개할자, 상속인 등 합병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 그 다음에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새로운. 같은 자격이 이게 새로운이거든? 새로운. 다음에요. 수개신청. 여기가 수개신청, 상대방은 수개명령 요청, 그 다음에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는 수개명령. 이렇게 1, 2, 3로 간단 말이에요. 특허는. 근데 상표요.
자, 다 똑같고요. 산응합수, 사상 똑같고, 그 다음에 임의대리권 불수물, 산응합수, 산응소변 다 똑같고요. 절차만 다르게 돼 있다고, 엉망진창 짬뽕으로. 절차만. 이게 다 똑같고, 이런 것도 치사하게 아까는 같은 자격을 가진 자라고 돼 있었잖아. 근데 여긴 그냥 파산관제인이라고 돼 있잖아. 아,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조금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어 있는데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여기요. 이거 봐. 상대방이 수개 신청한다. 이게 옛날에 특허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모순적이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상표 안 바꿔놨어. 상대방도 수개 신청한다. 이거야. 상표는 이렇게 푸셔야 돼. 상표 쪽은 수개 신청, 수개 명령 두 개밖에 없습니다. 수개 신청, 수개 명령 두 개밖에 없어요. 상대방도 수개 신청으로 돼 있습니다. 특허도 과거에 이랬었는데 특허 바꿔놨거든. 상표는 안 바꿨어. 이거 실수야, 실수. 실수인데 시험은 이렇게 풀어야 돼. 장난 아니지? 네, 여기까지가 중단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중지요. 0.1초 만에 또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중지. 특허청 폭격 맞은 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당사자에게 장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중지 명령이 있어야지만 멈춥니다. 아까 중단은 당연히 멈추는 건데 여긴 중지 명령. 그게 중지 결정이야, 결정. 이게 결정이야, 결정. 중지 결정이 있어야지만 멈춥니다. 그리고 중지 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시작하고요. 그렇게 갑니다. 아까 중단은 수개 결정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요. 중지는 중지 결정 취소가 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면요. 다시 시작하면 모든 기간 처음부터 다시 옵니다. 중단과 중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간이었어요.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상표도 똑같아요.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였습니다.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그 다음에 몇 개만 좀 더 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기간까지 다 끝났어.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수수료 갈게요. 수수료가 상표에는 없는데 특허에서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거 있어. 4, 5년에 한 번 정도 가끔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사청구료. 기억나세요? 심사청구? 심사청구료? 상표에는 심사청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표에는 이런 조문이 없는데요. 심사청구료예요. 심사청구료. 수수료라는 것은 절차를 진행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근데 심사청구료라는 것은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요. 그거 하나만. 그림 그려드릴게. 특허에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특허에서 가끔이 아니라 매년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무조건 반환이야. 반환. 봐봐. 수수료 가끔 나오는 게 이거야. 상표는 이게 없고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니까. 이거. 갑이 출원했어요. 근데 특이하게 심사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심사청구했어요. 요구되는 섬의 심사청구서와 요구되는 수수료 심사청구료를 냈습니다. 요걸 을이 다 냈어요. 근데 나중에 갑이 명세도면 보정하면서 이 당시엔 청구항이 하나였는데요. 청구항을 증가시킵니다. 청구항 하나 추가로 더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갑이 보정서 내면서 이거 보정 절차죠? 보정료 내. 근데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내야 돼.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청구료 더 내야 돼. 자, 이거요, 이거. 심사청구 절차는 을이 밟았는데 심사청구료를 갑이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증가된 청구항이 되어 있어. 그리고 만약에 갑이 증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안 내면 원래는 수수료를 안 내면 그 절차가 무효돼야 되는데 얘는 이 수수료를 안 내면 보정 절차가 죽어버려. 이 특이한 상황 이거. 그래서 요 돈을 을이 아닌 갑이 내야 되고요.
안 내면 원래는 이 돈 안 내면 심사청구 절차가 무효돼야 되는데 이건 심사청구가 아니라 보정 절차가 무효돼요. 수수료는 그 절차 밟은 사람이 내고 그 절차 밟은 사람이 안 내면 그 절차가 무효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고 다른 사람이 안 냈을 때 다른 절차가 무효되는 딱 하나. 됐고 이건 조문이 너무 뒤에 있으니까 안 볼게요. 무조건 반환이야. 아 근데 잠깐만 이것도 조문이 너무 뒤에 있는데 이거 나중에 봅시다. 다 반환은 사유하고 절차. 사유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조문이 다 뒤에 있어갖고 나중에 볼게. 절차는 먼저 일단 통지를 해줘요. 너 돈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거 5년으로 개정됐어.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반환해 줍니다. 청구한다는 게 계좌번호 납부하는 거예요. 저 이 계좌로 주세요.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돈 쏴줍니다. 이거 보니까 한 3일인가 4일? 한 일주일 안 걸리더라고요. 돈 쏴줘요. 요게 3년이었는데 5년으로 개정했습니다. 3년이었는데 5년으로 개정했어요. 수수료였습니다. 사유는 나중에 시간 되면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유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이제 6월 시간표 올라갑니다. 6월부터 예고 드린 것처럼 월말 모의고사 있어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시험 봅니다. 월말 모의고사 초창기에는 시험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그 6월 월말 모의고사는 특허 상표 전부 앞쪽 파트, 챕터 1, 2, 3, 4 절차 충치 거절 이후 출원 절차 심사 이쪽까지 조문 문제만 낼 거예요. 특허하고 상표 둘 다 범위 똑같고요. 디보는 안 나와요. 특허 상표로 40문제, 특허 상표로 40문제. 민법도 범위 나올 거야. 시간표 말고 모의고사 카테고리 따로 있거든요.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거 보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분들도 6월부터 이제 시험 시작이에요. 긴장하면서 오세요. 다만 모의고사는 그 현장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종합반만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모든 수험생분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나도 가도 돼? 당연히 오세요. 됐어. 그리고 수수료 미납하면 이건 무효사유고 반려사유가 아니고 무효사유고 수수료였습니다. 자, 절차 충치 거의 다 끝나가네. 그 다음 반려하고 무효. 이것도 조문이 저 시행규칙에 있어갖고 조문 안 볼게. 그냥 필기만 해드릴게. 필기만. 이건 뭐 0.1초 만에 이것만 투 스펙트럼만 대비하시면 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 반려유 통지. 여긴 보전명령으로 가요. 지정기간 줍니다. 이렇게 투 스펙트럼 한 이유는 반려사유가 더 중한 사유라 그랬어. 여기선요, 수정이 안 돼요. 그게 왜 잘못이죠? 반항하거나, 그냥 빠꾸 놓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반려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항하거나, 저 잘못 없는 것 같은데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사유가 경한 사유여서 수정을 허락합니다. 이게 투 스펙트럼화의 차이점이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거 기간 지나서 뭐 말 안 들어 반려하는 거고요. 기간 지나서 말 안 들어 절차 무효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서류 반려 절차 무효. 서류 반려 절차 무효. 그 다음에 우리는 기본 강의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까? 서류 반려나 절차 무효는 일반적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거야. 특수사건이 아니야. 이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특허 심판원만 와야 되는 특허사건 아니라고. 특수사건 아니라고. 뭐 특허 법원 가야 되는 특수사건 아니라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의 의미는 우리 기본 강의 다 끝났으니까 안다. 여기 가서 이기면 이게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 이게 취소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
그게 불복의 의미예요. 됐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기본 강의에서 제가 드린 쪽지 시험 생각보다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시험 전날까지도 봐도 좋거든. 그걸로만 보신 분들도 많고 따로 프린트해서 표를 만드시더라고. 그만 보신 분들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사유하고 무유사유 약간 제가 잡아드린 건 구분하라 그랬어. 이 사유는 반려인지 무유인지. 그거를 쪽지 시험에서 빈칸 뚫어놨거든요. 그 빈칸 뚫어놓은 건 외우셔야 돼. 빈칸 뚫어놓은 건. 반려사유를 메인적으로 외우셔야 돼. 그리고 아리까리한 건 무유사유야. 왜냐면 무유사유 중에 제일 아리까리한 게 그거거든. 기타 방식 위반. 기타 방식 위반이 도대체 어디까지 위반인지 우리도 몰라. 실무자도 몰라. 실무자도 몰라서 특허청에 전화하거나 특허청이 주는 대로 받아요. 그러거든. 그리고 반려사유를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반려사유가 좀 더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상표는 반려사유 제가 밑줄 친 게 별로 없었거든. 특허는 좀 많이 밑줄 빈칸 뚫어놨고 그것만 잡으시면 돼. 그것만. 됐어요. 상표도 똑같습니다. 이게 반려하고 무효 라인이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지금 저희가 한 게 챕터 1 절차 총칙에서 방식 사유, 그러니까 반려사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반려사유 아니면 무효사유였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본인 능력, 대리인 능력, 그 다음 서류 작성 제출 송달, 기간 계산 연장 추후 보완 정지, 그 다음에 수수료. 얘네들이 반려사유면 무효사유고, 방식 위반 사유입니다. 방식 위반이고, 방식 위반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치.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했고, 특허하고 상표하고 본질적 내용은 다 똑같은데요. 차이점 있는 것들은 특허에 없는 제도들이 상표에 있어서 그랬어. 특허에 없는 제도들이 상표에 있었어.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 이의신청 같은 거. 아니면 그 3종 세트. 종속기한 갱신, 지정상품 추가, 상품 분류 전환.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쓸데없는 차이들. 그거 말고는 굵직굵직한 것들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절차 총칙은. 그래 하나 정확하게 잡고 하면은 나머지 뭐 0.1초인데 바로 되는 거야. 네, 챕터 1 중에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돼요. 요렇게가 방식 위반 사유의 전부가 아니야. 방식 위반 사유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 절차 총칙의 공통만 배웠잖아. 이거 말고 방식 위반 사유 많잖아. 이게 방식 위반 사유 중 어디나 다 겹치는 공통사유. 공통사유를 총칙이라고 한다 했지? 총칙이 공통되는 규정이거든. 그 다음에 이게 방식 위반됐을 때 특허청이나 심판원 조치. 여기까지 지금 진도했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요거 뭐 팔았을 때 이거 갖다 버린 거. 팔았을 때 갖다 버린 거 하고선 거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았을 때 갖다 버린 거 하고서는 거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 가겠습니다.